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자세히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취업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아마도 그 공동 운명체적인 그런 이제 사명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전부 자격 취득에서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지도를 합니다만은 작년 이맘때 꼭 이맘때 학생들 또한 그때 한 20 몇 명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 이맘때 들어왔던 학생들이 거의 취업을 거의 많이 나갔어요. 안 나가신 분들도 이제 몇 분 여기서 이제 옆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KBS를 준비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KBS가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기업체 이제 KBS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컬러가 미안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도를 해서 가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내 급여를 받고 내 안위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길을 인도해서 가장 바른 길, 정말 내가 살아왔던 그 평안한 길을 좀 가게 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방송관에 있습니다만은 나하고 관계없는 학생들이지만은 내가 상담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한 번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개를 좀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제가 KBS에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했고 KBS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전력, 한전이 있었죠. 한전에 있었고 그 전에는 공무원, 지금 말로 구급 공무원 하다가 한전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전에 근무를 한 건 아니고 KBS에서 있었기 때문에 KBS 들어가서 한 33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하다가 이제 KBS에 있으면서 석사 박사를 했고 석사를 몇 개를 거쳤고 그러다 이제 퇴직하고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는데 대학이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학생 취업을 시켜서 좋은 데를 가기로 하는데 그 학생들은 대개 보면은 뭐 S그룹이라든지 L그룹 같은데 막 설명회만 많이 가가지고 많이 취업을 해요. 그래서 나하고는 안 맞다. 그리고 이제 성적을 산정을 하는데 이게 프로토질 해야 돼요. A 몇 프로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도 점수를 올려야 돼. 실제로 공부한 사람들은 손해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도 어떨 때는 내가 전부 다 긁어가지고 재시험 보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맞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와달라고 해서 초빙을 받아왔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처럼 준비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좋아요. 학교에 있으면은 이제 뭐 학기만 끝나면은 다 끝나요. 그런데 뭐 부담이 없죠.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좋은 길 가기로 하고 좋은 방법을 찾으라고 자꾸 해도 학생이 안 해.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공부하고 3분의 1은 그럭저럭 하고 3분의 1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적성에 안 맞는데 이제 여기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여러분처럼 조금만 동기를 부여해도 취업에 가는 학생을 볼 때 정말 그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낍니다. 작년 이맘때 꼭 앞에 두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학생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왔을 때는 공부를 안 터니 딱 무선설비 합격하고 또 실기 끝나고 3월 한 5월, 4월, 5월 정도 되니까 한 명이 딱 합격해요. 공항공사인가 이제 그때 들어갔는데 그리고 한 명이 또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한 명은 그러니까 금년 지난달, 지지난달 한국제로 들어갔어요. 아, 얼마나 좋은지. 와서는 음료 들고 와서 아, 교수님 고맙다고 하고 내가 문자 메시지 보내고 격려하고 예, 그런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 들어가고 몇 명 여기 있는데 지금 그 친구들도 KBS 들어갈 겁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도 이왕 왔으니까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왔습니다. 인생을 비정규직으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안 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선택 잘하셨으니까 꼭 하란 대로만 하시면 합격합니다. 하란 대로만 하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1년 정도, 늦어도 1년입니다. 어떤 공기업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걸 다 가르쳐요. 나도 이제 학교에서 이게 전자 회로를 가르쳤는데 뭐 이론적인 걸 많이 가르쳐요. 시간을 딱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 나올 것만 가르치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하란 대로만 하면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필기 시험이 한 3월 초에 있고 실기 시험 합격하고 바로 공채 시험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꼭 공기업체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시간, 첫 만남이니까 아마도 1시간 정도는 그 OT 비슷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공기업체에 들어갈까를 얘기를 좀 하렵니다. 이거 괜찮겠죠, 여러분? 싫다면 안 하고 수업 들어가고. 아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러면 나는 실제로 공부하는 걸 바래요.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걸 바라는데 첫 시간은 동기부여입니다. 왜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 뭐 잠깐 허심탄회 들어주시고 내가 이제 KBS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도 KBS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KBS는 별도 법에 의해서 이 공기업체는 공기업체입니다만은 별도 법에 의해서 KBS하고는 일반 공기업체와는 다릅니다. 들어가 보면 너무 좋습니다. 한마디로 좋다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 전부 다 KBS 들어가기를 원하죠. 작년 재작년에 KBS 22명 뽑았는데 20명이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서. 내가 KBS에 있을 때 연수원에서 교수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서도 보면 되게 그때 당시에 내가 연수원 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39명 정도 뽑았는데 한 40명 뽑았을 거예요. 근데 37명이 여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KBS에서는 간부들이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때 당시 몰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년 들어올까? 한 80% 이상 90% 들어와요.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KBS에 있던 분들이 여기 몇 분 나와요. 그분들하고 우리 식사할 때 보면은 한 학원에서 공기업체를 80% 90%를 보내는 것은 기적적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KBS에서도 문제 출제하면서 합수하기도 해보고 하도 합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문제 유출되는 거 그런 의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여기 교수들 보면 되게 대학에서 퇴직하셨던 분들, 뭐 박사 하셨던 분들, 뭐 기술사 하셨던 분들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르칩니다. 아주 잘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제 경향을 바꾸더라도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 공기업체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도 합격합니다. 고시도 패스해요. 그 7급 공무원도 바로 얼마 전에 합격해서 나간 친구가 있거든요. 굉장히 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어디 공기업체든 간에 아주 수준이 높게 하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동영상을 보여줘요. 여기서 동영상. 비근한 애로 아마도 어떤 케이스들이 많냐면은 KBS 같은 데는 전공 불문입니다. 자격증 따고 토익 갖췄고 시험만 통과되면은 뭐 전혀 합격이 뭐 학교가 어디냐
전공이 뭐냐?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죠. 남녀? 더 안 물어봅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더 우대를 많이 해요. 일반 뭐 직장 같은 데는 뭐 누구 손님 오면은 차 한잔 타라고 하면은 쩔렁쩔렁 차 들고 가지 않습니까? KBS에서는 감히 전혀 똑같습니다. 직원 남자는 뭐 김선배, 이선배 뭐 그래 불러요. 그리고 거기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유치원도 있고 출퇴근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자가용 타고 와서 얘들 맞겠다 퇴근할 때 가고 9시 땡 하고 12시 땡. 그 점심도 11시 반부터 자유롭게 가서 하니까 뭐 시간하고 뭐 자기 근무 시간 외에는 전혀 탈취 안 받습니다. 휴가 다 하지. 연월차 다 받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장 자유로워요. 복장도 남자들 보면 수염 기른 사람, 뭐 꽁지 머리는 사람들, 뭐 상투 튼 사람. 여자들 보면 여름 같은데 뭐 나시랍니까? 이것도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전혀 누가 말해요. 그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꼭 KBS 들어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은 그쪽 뭐 다른 뭐 일반 내가 이제 만났던 영업사원을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S그룹에 있었다가 왔는데 S그룹에서 이제 뭐 SK라고 합시다. SK인데 그분이 와서는 40대 초반에 나가더라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쪽 보고는 오줌도 안 는다고 그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KBS 들어가서 정말 좋은 회사 만들어 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 KBS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할 때 한국 수준이 형편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자신도.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방송사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할 때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그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은 뭐 국제행사에도 외국에서 전혀 안 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방송 내면 전 세계 표준이 돼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직원들도 석사 박사들이 쑥 갑니다. 석사 박사들이. 그 안에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거기다가 대학으로 직접 나가신 분들도 있고 퇴직 안 하고 나 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방송 영상 관련 학과가 없는 대학이 다 없습니다. 다 있어요. 전부 나갑니다. 그런 길이 많아요. 그리고 KBS 같은 데 있다가 퇴직하고 얼마 전에 동아방송예술대학에 그 후배 하나가 딱 들어갔어요. 그 조명도 들어가기도 하고 편집도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 없습니다.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퇴직하고도 길들이 많아요.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제발 들어가서 우리 뒤를 연결해 달라고 내가 꼭 부탁해요. 항상 내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KBS 보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비전공자들이 많아요. 비전공자. 여기는 전공이 예를 들면 정보통신이나 전자나 통신 외에는 또 있습니까? 전공이 혹시 뭡니까? 산업공학과. 예? 산업공학과. 또? 거기입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법학 했던 사람 들어오기도 하고 영어 영문학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수업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왔던 그 홍대 미대 조속과 다닌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취업해서 이쪽 영상 편집 쪽에 관여를 좀 해가지고는 방송사를 들어온 길을 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정도 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 끝나면 굉장히 물어봐요. 그런데 얼마나 다른 직원보다도 자격증 더 따고 아마도 우리는 작년에 시험에 있었으면 그 친구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일반 전공했던 사람보다도 더 많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취업하는 것은 KBS 들어가는 것은 전공 이런 것보다도 취업 준비를 얼마나 했냐 그게 따라서 달라져요. 충분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꼭 좀 하시고 그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던 그 동아방송대 이 친구는 영어 토익이 굉장히 낮았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초보자가 보는 점수보다 더 낮았어요. 그리고 그런 그쪽 방송계열 학과는 이렇게 전자공학이나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저항 같은 용어 자체도 몰라. 그런데 그 친구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기서 원룸 얻어가지고 여기서 동영상 듣고 공부해가지고 당당히 들어갔어요. 20명 중에 1명 들어갔습니다. 자기 노력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꼭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KBS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체가 복지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복지시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일반 공기업체, 일반 그룹이라든지 사기업체는 정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정년이 안 정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전부 다 60세예요. 60세. 옛날에 58세였거든요. 우리 할 때 58세 나왔어요. 60세예요. 그리고 사장. 일반 개인 업체는 사장님이 주인이거든요. 오너가.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를 들면 KBS 같은 데 볼까요? KBS 같은 데 보면은 KBS는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3년, 많으면 4년, 5년 바뀝니다. 직원들은 바뀔까요? 잘릴까요? 법으로 전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게 아주 큰 결격과 사유가 없으면은 파면이 안 됩니다. 아주 불법한다든지 그런 모르지만 법으로 다 보장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은 자기가 내가 다시 불복해서 하면 다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원래조회를 해요. 원래조회. 원래조회하면은 그날 이제 보통 첫째 주 월요일이든지 합니다. 하면은 사장님이 나와서 이제 그동안에 지난달에 뭘 업무 실적 어때 수고했다 뭐 했더라 뭐 어떻게 해라 얘기를 해요. 그럼 간부들은 다 나갑니다. 간부는 나가는데 일반 직원들은 안 나가. 그러니까 나와서는 이제 실국장들이 가서 좀 뭐 오늘 별일 없어 어디 좀 나갑시다 좀 막 동료회까지 나가요. 그 사장하고는 전 관계 없어요. 사장은 사장의 예산 집행하고 사인해서 하고 정책 방향만 끌고 나가지 밑에서 이런 사람들은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전혀 안 받는 거죠. 이게 확실히 분양됐어요. 확실히. 그럼 KBS 같은 데는 또 뭐 KBS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KBS에서 근데 KBS만 하지 공기업체 다 마찬가지예요.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요. 지역에 전부 콘도라든지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쓰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것도 학자금 애들 나오면 학자금도 전체 예국 우리 같은 경우는 예국에 가더라도 국내 학교에 준해서 다 보조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제회 매장이 있습니다. 공제회 매장. 매장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들이 다 그래 들어가요. 전부 보조되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그때 당시에 무료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그게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그걸 이제 분할 상환하다가 퇴직할 때 나머지 이제 삭감하고 나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엔지니어로 들어가시면은 그 엔지니어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엔지니어도 편합니다. 편한데 내 적성이 엔지니어가 안 맞다. 그러면 거기가 보면은 사내 공모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내 공모. 사내 공모는 뭐냐면은 노조가 중심이 돼서 직종 변환. 예를 들면 내가 볼 때는 PD가 들어갔는데 내가 PD가 안 맞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기자를 하고 싶다든지 다른 걸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행정 들어갔는데 나는 방송 제작 좀 가겠다. 이렇게 직종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사내 공모를 해가지고 뭐 사규하고 뭐 상식 정도 이렇게 보고 해요. 그리고 추천서 이제 써주면 그걸 보고 하는데 그런 경우로 해서 변경된 그런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디오에서 이제 간부를 할 때 한 친구가 이제 왔어요. 전북대 정보통신학과 나오신 친구인데 나와서는 그때 내가 부장 때인데 부장님 쫄랑쫄랑 부장님 나 좀 전직 좀 하랍니다. 아니 너 왜 전직해? 너 엊그제 뭐 저기 기술사 공부한다고 100만 원인가 뭐 학원에 냈잖아.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봐. 그래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승인 받았어? 그런 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내일 와서 승인 받고 와.
전직한다는 것은 좀 다른 거 하더라도 네가 새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물어보고 와서는 쫄쫄 나왔어. 부장님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인해서 이제 해줬어요. 예, 그 친구는 지금 뭐냐면 카메라 기자로 이제 청주에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기자라고 있어요. 또 한 친구는 그때도 라디오에 있었는데 그 문봉사라는 친구인데 목포 해양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PD가 하고 싶대.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뭐 라디오 쪽에는 내가 좀 라디오 엔지니어로서는 좀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하겠다 해서 그래서 사인했더니 그 친구는 지금 저기 대전방송국에서 PD라고 있습니다. 그런 길들이 많거든요. 그래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준비만 되면은 그런 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들이 많이 있고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적으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에 갔다 와서 취업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 당시에는 공부하는 여건들이 안 좋았죠. 이렇게 뭐 학원도 별로 없었고 뭐 동영상도 없었고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KBS를 들어갔는데 영어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실력이 없죠. 그래서 고교 기본 영어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달달 외우고 뭐 이쪽 보면은 뭐 성문 기본 영어 뭐 옛날에 보면 안현필 씨 지은 책들 여러분들 뭐 기억 못할 겁니다만 그런 책들을 보기도 하고 뭐 일형식 이형식 뭐 그런 책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공부해서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여기 아카데미 토플로에서 이제 하고 했는데 그렇게 영어를 계속하고 이제 뭐 영어 회화학원 다니고 영어를 그렇게 해서 KBS에서 내가 전 세계적으로 안 가본 나라가 거의 없이 갔어요. 남미 쪽하고 호주 쪽하고 동남아 쪽만 안 갔지 다 갔습니다. 많이 가요.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준비만 되면은 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 KBS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다른 공기업체더라도 영어만 잘하면은 그런 기회들이 준비돼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KBS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내가 이제 금년 12월 달에 그 인력 관리 담당 책임자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그때 당시에 내년 3월 초에 임용 예정으로 해서 12월 말이나 1월 중순경에 뽑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원을 많이 뽑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장이 없어도 되겠냐 했더니 그래도 뭐 뽑으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월 말에는 못 뽑을 줄 알았어요. 사장이 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이 있어도 가능한 게 사장은 위에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많이 뽑겠다 했는데 한 지역에 전국적으로 전국권에서 한 12명 정도, 나머지는 지역권을 뽑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은 연고가 지방에 있으면 지방으로 가면은 조금 성격이 낮아져요. 그런데 전국권이라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전체 여러분 실력자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더 해야 한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꼭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또 어제 뉴스를 봤더니 MBC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할 것이 MBC 직원 채용이랍니다. MBC 직원을 많이 채용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 준비됐으면 참 좋은데 이제 와서 하니까 조금 KBS하고 MBC는 이번에는 못 하시더라도 지금도 준비해서 가시면은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선설비 자격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계속 4,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계속 공기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 실업 이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가능하면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시는 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영어는 토익이 보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은 700점 이상은. 700점 이상.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700점 이상. 그 나머지는 준비 안 보셨습니까? 예전에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응? 예전에 다시 다시 봐야 되고.
그것도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영어도 보면은 아마도 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점수 맞는 거 여기서 보면은 계속 공부하시면서 해도 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무선설비 끝나고 나면은 정보 처리든지 몇 개 더 따십시오. 가산점들이 있거든요. 가산점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뭐 한전 같은 데도 예를 들면 전기 기사, 전기 공사 몇 개 있으면 더 가산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걸로 되게 많이 따는 거 보면은 무선설비 따고 정보 처리를 따요.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사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따기 쉬웠거든요. 이게 가산점이기 때문에 그걸 따시고 평소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수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KBS 들어가시는 데 보면은 뭐 스펙 같은 거 뭐 사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공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공기업체도 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뭘 다른 자격증 따고 그게 아니라 모든 체제가 NCS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NCS 준비를 좀 하시고 KBS 같은데 KBS, MBC 같은 데 NCS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시고 뭐 KBS도 보면은 이제 들어가시려고 생각하면은 그 회사에 맞는 걸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행정고시를 봤는데 이제 패스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모의 면접을 봤더니 그분이 그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왜 썼냐.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KBS 할 때 면접을 들어가 보면은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꼭 KBS처럼 재작년에 모의 면접을 들어가 봤거든요. 2차, 3차를 들어가 봤는데 정말 KBS처럼 모의 면접을 해요. 다른 공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스터디 방송사 공채만을 하면은 스터디를 꾸려서 그 학생 자기들이 발표를 해요.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면접이라든지 뭐 자술서라든지 전부 쓸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부터서 말하는 것부터서 여기서 하고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합격이 높은가 봐요. 실력도 높고 그런 것 다 준비되니까.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들 보면 폼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리고 모이면 여기 실제 면접 들어가 보면은 몇 마디 5명 들어오거든요. 면접관들이 한 4명, 5명 서 있어요. 앉았어요. 본부장, 국장, 이제 나머지 이제 부장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몇 마디 해보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간 뒤로 괜찮습니다. 저 친구 괜찮네요. 딱 하면은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결정돼요. 그 순간에. 예, 그런 것들을 평소에 공부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몇 마디 물어봅니다. 이게 뭐 KBS 들어오려고 해서 뭘 준비했느냐? 만약에 그런다면은 뭐 스펙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KBS 들어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대학에서 뭐 방송반에서 뭐 활동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예, KBS 들어오기 위해서 뭘 했느냐 물어보니까는 이 친구가 있더라고. KBS 들어오기 위해서 어디 지방에 있는 친구인데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게 일반 친구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다른 친구 물어봤죠.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몇 마디 하니까 말이 철 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도 오케이 했던 친구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방송반에 가서 보면은 저쪽에 올라가는데 층계가 있을 거예요. 사진이 있어요. KBS 들어갔던 친구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친구들이 여기 전부 출신들이야. 사진들이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여기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KBS 있을 때 몰랐는데 여기서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내가 직접 데리고 있던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학원 그런 길들을 꼭 길이 많다는 걸 좀 해주시고요. 염두에 두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 친구를 내가 엊그제도 이제 방송사반에서 한국내 나온 친구인데 전화를 좀 했었어요.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그냥 금년이죠. 금년 봄에 이제 무선설비반에서 공부를 합격했어요. 합격하고는 우선 시험이 없으니까 LG 디스플레이를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있으면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통화할 기회가 있어요. 얘기했어요. 그 어떠냐 했더니 이제 그 친구 얘기가 굉장히 타이트하대, 시간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10시 넘도록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뭐 불만이 있다더라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라.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면서도 약간 공기업체는 딱 정확히 정시 근무고 정시 퇴근이다. 그런 얘기 했더니 자기가 이제 준비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어떨까? 비정규직. 봅시다만은 뭐 S그룹이라든지 L그룹 이런 데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좋죠. 좋아요. 그런데 우리 처조카된 사람 한 사람이 삼성그룹에서 이제 지적재산권, 그때 퀄컴하고 막 그 분쟁할 때는 이제 그쪽 맡아가지고 연세대에서 이제 석사까지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처가 와서 이번에 누구는 뭐 보너스를 얼마 받다고 막 자기 형제들끼리 만나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처족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해서 좋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40대 중반 딱 넘으니까는 딱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퀄컴하고 이제 어느 정도 끝나니까 이제 딱 나와요. 나와서는 다행히 그 와이프가 이제 제과점 하나 열더라고요. 모아놓던 돈으로. 그래서 이제 아침 나가서 이제 그 뭐 파리에 뭐 그런 뭐 제과점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그렇습니다. 늦게 나온 사람은 50대 가까이 돼 나오기도 하고 빨리 나온 사람은 일찍 나와요 또. 아까 말했던 SK 그 직원은 40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 나올 때 그 휴대폰 대리점 하나 열어주더라고요. 그 회사에 열어줘. 그게 좀 싸게 좀 대준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세 연장되면서 지금 2년간 안식년제도를 뒀어요. 지금은 퇴직은 안 했지만은 집에서 이제 그 쉬는 거죠. 급여는 이제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러니까 보통 60세, 62세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만은 비유가 적절치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죠?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무슨 지사? 애국지사죠. 애국지사.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그런데 그 후손으로 어때죠? 후손으로 잘 살까요? 후손들은 전부 비정규직,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일본 편에 섰던 사람 누구죠? 무슨 파? 친일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교육을 있는 생기 시켜서 지금은 전부 잘 살아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KBS라든지 MBC라든지 공기업체 들어가 보십시오. 공기업체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두고두고 후손들까지 학자금 대주면서 정말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기업체 들어가가지고 40대 때든지 나가가지고 그 이후로 할 일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다행히 이제 뭐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거의 많아요. 비정규직들이. 결혼도 못하죠. 결혼도. 벗어나지 못해. 애들까지 교육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왕 왔으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오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관문만 통과하면은 자격 취득하고 공기업체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후대까지도 다 열려요. 학자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요새 공무원도 너무 좋습니다. 공무원도. 오늘 저기 서울시 특성화고등학교 발표했는데 여기서 했던 친구들이 내가 지금 통신을 전자공학을 가르쳤던 친구인데 통신직에 2명을 뽑았어요. 2명을. 그런데 시험이 이제 2명 이렇게 전체 4명이 1차에 합격해서 2명이 이제 여기 우리 출신이고 근데 다행히 이제 1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여기 출신도.
여기는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체계적으로. 정기직은 여기서 모의 면접을 했는데 7명이 다 했어요. 예, 그렇게 그 친구들은 앞으로 길이 확 열린 거죠. 공무원 돼 보십시오. 공무원 되면은 전부 공무원 하려지 않습니까? 노량진 보십시오. 뭐 300명, 400명 한 방에 한답니다. 행정계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계열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면은 정말 좋아요, 공무원도. 바로 여러분들 가면 9급, 7급 되면은 바로 결제하고 사인하고, 거기도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이 나옵니다. 연금이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매월 죽을 때까지. 이런 별천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이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면은 이 정도면 합격하겠지 생각할 거예요.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조금 여기 왔으니까 정말 더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이 전자공학,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전자회로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 책 한 번만 보면 될까요? 어떤 친구들 보면 그래요. 책 몇 번 봤어? 그러면 한 번 정도 뭐 안 돼요. 보통 나는 그래요. 나는 이왕 뜻을 세웠으면은 20독, 30독 하라고 그래요. 20독, 30독. 그렇게 합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그리고 이제 첫 관문이 무선설비인데, 혹시 무선설비 말고 정보통신이나 전자나 있습니까? 무선설비? 그게는 없죠. 무선설비 너무 쉽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그 방송통신 관련해서 이제 자격증 만들 때 내가 가서 직접 참여해서 방송통신 뭐 기사하고 산업기사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선설비 정보통신을 문제 출제, 선정위원을 내가 나갔었습니다. 오랫동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 문제고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하란 것만 하면은 다 합격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러분들 60점만 맞으면은 충분히 합격하는데 나는 그게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무선설비 준비하면서 배우는 이 과목들이 취업하고 직접 연결돼요. 여기서 제대로 배워두셔야만이 나중에 고생 안 해.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깊이 있게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중요하다고 뭐 빨간불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공부한 학생 하나가 실용음악을 전공했던 친구가 있어요. 실용음악. 그러니 그 친구도 보면은 굉장히 난해하고 막 표정을 짓고 그래요. 이게 다행히 합격해서 또 실기를 했는데, 실기를 하면서도 아무래도 이 앞에 놓고 끙끙 앓고 그래. 할 수 있어. 너보다 더 보던 사람한테 해. 자꾸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방송사가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실용음악. 아니면 미술할 때, 우리가 보통 음악이라든지 미술하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해야 안 해요. 많이 안 하잖아요. 실기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도 다 들어가요. KBS가 이제 내가 라디오에서 이제 부장할 때인데, 거기에 한 친구가, 거기는 이제 KBS 라디오 쪽에는 스튜디오가, 생방 스튜디오가 2개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CD 만드는 데고 영화음악 만드는 데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 스튜디오 이게 한 2배, 3배 정도 되는데 각 악기별로 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전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 음악한 친구인데 그 뭐 트롬본인가 이게 하는 거예요. 음감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지금 오케스트라 같은 거 하면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음을 다 알아요. 나고 내리고 올리고 그런 친구들도 봤고, 우리가 KBS 라디오 쪽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직원들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봄 3월, 4월에서 5월 넘어가면은 그 교향악 축제라고 있습니다.
저기 뭐 어디죠? 저쪽에 서초동에 가면은 무슨 음악 뭐 있죠. 거기 전당이가 오래됐는데 거기 가면은 전국에서 모인 오케스트라들 여기 교향악단들이 전부 올라와서 거기 막 계속 순회를 이제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각 악기 이제마다 전부 마이크를 스탠드로 세워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음악 같은데 그 친구는 그걸 안 해요. 정확히 딱 집어요. 올리고 내리고. 또 한 친구는 제주에 있는 여자친구인데 그 직원도 음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음감이. 그래서 정확히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그 친구는 음악했지만은 또 어떤 친구는 저기 뭐죠? 영어 영문학과 한 친구인데 좋은 장비들은 전부 외산이에요. 외국에서 샀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친구는 매뉴얼 같은 것도 정말 잘 만들어요. 매뉴얼 같은 거 전부 번역도 하기도 하고 뭣도 하기도 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KBS 같은 데 보면은 모든 직종이 다 모였어요. 하다못해 뭐 목공부터 시작해서 세트맨 있지 않습니까? 통신부터 시작해서 전기 뭐든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거기서 모여서 같은 업무라는 거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나도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달라요. 전부 다릅니다. 가수 다르지, 뭐 탤런트 다르지, 전부 달라요. 그런 음악을 평생 동안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서 보면은 실제로 그리고 내가 가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게 어느 건지 오래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가서 이제 근무를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은 이제 영상 편집 쪽으로 가가지고 그 친구는 한 친구는 그 전남대학 나온 친구인데 서강대에서 이제 석사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 친구 영상 편집하면서 그 해외 연수교육을 갈 기회가 많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1년 만에 석사 받고 왔어요.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길들 꼭 내가 수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필요하시면은 뭐 필요 안 하면은 뭐죠? 필요하면은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방송과 3층에 있으니까 오셔서 여러분 진로를 상담한다지. 그럼 내가 사심 없이 내가 학원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한테 길을 열어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담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바쁘긴 더 바빠요. 학생들 와서 자소서를 어떻게 썼으면 쓰겠습니까? 뭐 자꾸 물어봐요. 어디 이번에 신청하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역할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정말 살 만큼 살았고 내가 누린 것도 많이 누렸고 지금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얘들까지도 전부 좋은 데 가 있고 며느리도 다 있고 뭐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다 그런데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뭐 조금도 사심이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길을 가서 좋게 사는 것이 뭐 좋은 일이고 난 들어갔다는 소식만 들어도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뭐 특별한 뭐 오늘 OT를 간단히 했습니다만은 뭐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시고요.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처럼 또 아니면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여기다가 뭐 여기다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학교만 좀 써주시면은 그리고 내가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수시로 보내고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따가지고 내가 뭐 이거 가지고 뭐 이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없네. 적어주시면은 내가 이제 자료가 있으면 내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휴대폰 번호를 전에도 써보면은 휴대폰 번호 여기 뭡니까? 이메일을 써보면 이제 숫자하고 구별 안 되고 글씨를 너무 조금 쓰니까 내가 뭐 몇 번 보내도 다시 보내거든요. 가능하면은 다른 걸 몰라도 이름 같은 것은 뭐 마음대로 써도 관계없어요. 여기다가 이메일은 정확히 좀 써주십시오. 숫자면 숫자 뭐라고 좀 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른 거는 안 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걸 이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게 좀 보시고. 이거는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보시면 알겠죠?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상식, 전공, 논술 이거는 조금 내가 재작년에 이제 브리핑홈에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OT 만들었는데 내용이 약간 바뀔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기 좀 꺼줄랍니까? 좀? 여기 좀 꺼줘. 키가 크니까. 이 가운데. 불 켜진 거예요. 불 켜진 거예요. 한 번 더. 예, 됐어요. 어둡다. 좀 더. 앞에 좀 불 좀 켜보십시오. 예. 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저 혹시 저는 자격이 안 되긴 하는데 요번에 지원하는 걸 한번 연습으로라도 써보려고 하는데요. 연습 아니라 진짜로 봐야지. 저는 무슨 설비기사 이런 자격 기능이 좀 없어가지고 없어도 항상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떨어지더라도 그 성적은 잘 보면은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해봐. 그래서 그거 한번 자소서 쓰고 써봐. 첨삭이라도 부탁드릴 수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졸릴 때만 먹어야지. 잘 돼가? 결전의 날이 가까워지? 네네. 칼을 갈았어? 갈고 있습니다. 갈고 해봐야지. 열심히 해. 난 합격할 줄 알고 있어. 민주. 저는요. 저는 싸움 잘해 못해. 칼을 진짜 갈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칼 갈고 있으면 되나? 저 민주가 좀 부족하죠. 그럼 합격해야지. 안녕하세요. 이제 결전의 날 갖고 왔지? 네. 칼 다 갈았으니까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되지? 응? 열심히.
자소 쓸 준비 다 됐어? 아, 왜 싹 다 바뀌어가지고 너무 응? 진짜 너무 난해해가지고 너무 뭐가 나네? 읽어보시면 아니요. 아까 오전에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시간 한번 추천.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좀 되게 난해해요. 에이, 이거 나는 게 아니야. 그건 기본으로 한 거야.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 올라와서 내가 네 얘기해. 뭐? 응? 뭐? 응? 이리 와봐, 이리 들어와봐. 뭐라고? 뭐라고? 이 자소서 올라간 거 봤는데 자소서. 무슨 본인이 읽었던 책 중 공영 방송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란 이거가 관련이 있는 책이 뭐냐. 그게 너무 어려워. 지금 가서 우선 그러면은 나남 출판사 들어가서 나남 출판사. 나남이 출판 들어가서 뭔 비슷한 책이 있는가 봐 한번. 나남 출판사에 들어가서 뭐 비슷한 있는가. 비슷한 책이 있는가 봐 한번. 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이제. 그리고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올라와. 내가 얘기 좀 할 테니까. 책이 있어요? 아, 책은 없지만 책을 만들어야지. 골라서 봐야지. 그리고 이런 책을 다 읽는 건 아니야. 내가 골라가지고 읽어봤습니다 하고 자기가 쓰는 거야. 그 책 보고 누가 쓴 책 보고 누가 읽는 그런 책이 없지. 공영방송에 대한 뭐 이러면 그걸 비슷한 거 있으면 보고 써놓고 나서 거기다 내용을 넣는 거지. 그러지. 올라와서 얘기한 다음에. 언제까지 1월 3일까지야? 자소서는? 다음 주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 응? 다음 주 수요일. 그러면 우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서 빨리 봐봐. 어? 그거 뭐 걱정을 해, 그걸. 일단은 검색해서 보고 나한테 언제 올라와, 나한테. 그리고 아까 어떤 학생 그러더라고요. 좀 시험 좀 보겠다고. 여러분들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되는데, 성적하고는 이 가산점이 있거든요. 가산점. 다른 사람들이 막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시험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험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성적 좋으면은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가산점 안 받더라도.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 분위기도 느끼고, 목표로 했으니까, 자건 어쨌든 간에 뭐 다 안 쓰더라도 떨어지더라도 1차에 떨어지더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돈 뭐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학생들도 이제 자꾸 만나면 물어보는데 이번에 조금 다르게 뭐 책을 읽고 그래서 뭐 자소서를 쓰라고 했거든요. 예, 그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해서 쓰라고 하거든요. 책을 이제 읽으라는데 그 비슷한 책을 보면서 읽어보고 나서 거기다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걸 쓰는 거예요. 그걸 쓰라는 건데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여기서 계속 접어다 보면은 맞춰지는 거죠. 가능하면 여러분들 시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MBC에다가 곧 시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전자회로거든요. 실제로는 전자공학인데 전자공학이나 전자회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교재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게 이제 조금 더 큰 건데 기출 문제집이 있거든요. 무선server 기출 문제집.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판매를 해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은 그것만 달달달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를 선정을 할 때 어떠냐면은 전파진흥원에 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대학 교수가 2명 가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한 명이 와요. 그러면 3명이 모여서 어떨 때는 정보통신 쪽에 맡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선설비 쪽, 전파통신 같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2명이
이제 기사하고 산업기사 문제 선정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은 기능사를 선정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떨 때 보면은 이제 그래요. 나중에 전체 해놓고 상호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산업기사나 나는 기사하고 어떨 때는 산업기사를 맞는데 어떨 때는 기능사까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물어보죠. 아니, 이거 선생님, 여기, 김 선생님, 이게 기능사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데 가능하면 합격시키려고 쉽게 시켜냈으니까. 그런데 물어보면은, 아닙니다. 이 정도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배웁니다.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 아,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많이 뽑아 놓습니다. 3배수를 뽑아놔요. 3배수로. 예를 들면 전자회로다. 그러면은 뭐 난이도별로 문제 수식, 뭐 기초, 뭐다고 몇 군데 해가지고 3배수로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을 하고 이제 그런데 대개 문제는 수정을 안 해요. 그대로 냅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너무 문제 유출되다 보면은 새로운 문제를 가미를 해요. 또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들어 대학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새로운 문제를 끼워 넣고 그걸 맨 문제 내는데 거의 다 문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100년, 200년 전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이론들이. 우리들은 아, 그렇구나. 이거 이렇구나. 스토리텔링. 그것만 하고 암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만들고 막 그냥 유도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유도식이 막 있고 필요 없는데 이거는 결과식만 딱 외우면 돼요. 다 만들어 놓은 문제니까. 이런 식들은 100년, 200년 전에 다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그런데 결과만 하면 됩니다. 뭐 미분적분 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기출문제집 있지만은 기출문제집 여기서 보시면 달라가면은 뭐 팔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그 문제가 공기업체, 공무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 문제 다 나와요. 이게 뭐 굉장히 쉽죠. 어떻게 한마디로. 근데 그것까지 안 하고 공기업체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체 들어간다고? 아니죠.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꼭 출발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목차를 한번 해볼까요? 목차. 여기 보면은 책이 보통 이 책이 한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4장. 그렇죠? 우리가 시험이 언제 있습니까? 3월 며칠 날? 3월 4일 정도 아마 있겠죠? 3월 며칠인가?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3월 4일 아마도 그 초에 있어요.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몇 주 정도 되죠, 그러면? 6주, 7주? 그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구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7주 하면은 딱 좋은데, 이제 쉬운 과목이 있고, 쉬운 단원이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내가 진행을 좀 하겠고요. 여기 보면은 1장 있죠. 반도체 이론. 이거는 실제로 무선설비기사 출제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갔다고 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기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무선설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기업체라든지 공무원 준비를 하면 여기서도 배워야 돼요. 또 이제 새로운 반에 들어가면 좀 깊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2장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1장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2장에 보면은 전원회로와 파형정형회로입니다. 단원이 두 개로 묶여 있죠. 전원회로뿐만 아니라 파형정형회로. 다른 회로는 또 이제 뭐 다른 책에는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보통 문제가 3문제, 4문제 정도. 3문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매년 나도 그렇게 했고 출제 경향을 보면 다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3문제, 4문제.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쉽게 나와요. 아주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장 TR 증폭회로. 전개 효과 TR의 증폭회로. 5장 전력 증폭회로. 또 6장 주파수 특성. 7장 연산 증폭기.
여기까지 해서 모든 증폭회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통 이것도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매번 나와요. 나오고, 7장의 뭐 연산증폭회로는 이거는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세가 이제 TR이 어때요 하면은 한물이 같죠? 한물이. 그 다음에 FET가 좀 많은데 TR 또 무시를 못해요. TR이 또 모든 원리를 하려면 TR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TR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OPMF 쪽에서 KBS라든지 공기업체에서 많이 나와요. OPMF. 쉽고 단순하지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괴한증폭회로. 여기서 보통 이것도 단원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이게 한 2문제 정도 매번 2문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발진회로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2문제, 3문제 정도. 그리고 변복저회로가 약 2문제 정도 나옵니다. 변복저회로 상당히 크죠. 변복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괴한회로하고 발진회로하고 변복저회로는 여기서 회로에서 안 나오면은 무선기기하고 시스템에서 같이 나와요. 연동됩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거기 나와요. 거기서 또 나오면은 거기서 안 나오면 우리가 내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를 내면서도 출제를 하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잘못하면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괴한하고 발진하고 변복조는 무선기기 시스템하고 연동된다.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펄스회로. 펄스회로도 약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2문제. 그리고 12, 13, 14는 이거는 실제로 보면 다른 책에서 보면은 디지털 공학으로 배우거든요. 디지털 공학. 디지털 공학. 이것도 한 1년 정도. 길면 1년 배우고 짧게는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 같이 묶어서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6문제 정도 배웁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또 다른 과목에서 또 배우죠. 전자계산 일반인가 그쪽에서 이제 또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플립플롭이라든지 뭐 논리회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부울대수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맞히기도 쉬워요. 그래 조금만 신경 쓰면은 보통 6문제 다 맞힐 수가 있고 적게 맞더라도 4문제, 5문제는 딱 맞아요. 6문제 나오더라도 한 5문제, 4문제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면은 이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는 과목들입니다. 이게 전부 아주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2개월 정도면 딱 한 단 끝내요. 시험 나올 것만 가르치니까. 시험 가르칠 것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 진행하면서 봤더니 이제 내가 이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매번 해봐도 마지막 무렵 되면은 시험 잘 나오고 맞히기 좋은 과목들을 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자신감이 생겨서 60점 이상 맞을 것 같으니까 출석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쉽고 문제가 맞히기 좋은 것들은 앞에 좀 하고 순서를 바꿔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스토리텔링 하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쉽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1장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2장부터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이론은 출제 기준에 안 들어가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본이 돼야만이 넘어갈 수 있어요. TR이라든지 FET라든지 이걸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공무원반에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여러분들 다 합격하면은 어차피 또 공무원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모든 물질은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원자는 다시 뭐가 있죠? 원자 핵하고 전자가 있죠. 원자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되죠. 예, 그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되시고, 거기서 보면은 전자가 있죠. 전자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음전하의 절대값 E는 얼마라겠죠?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라고 했죠. 그것도 이제 그것만 알아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걸 하면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수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전자의 질량이 있죠. 질량은 9.10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었죠. 이런 것들. 그 밑에 비전하가 있죠. 질량하고 전자하고 했더니 비전하가 있고, 전자의 에너지 일렉트릭 볼트라고 하죠.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이다.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우리하고 무선 설비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어차피 다시 공무원 시험 볼 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니일보에 대한 거기에 보면 가설이 있죠. 거기에 전자 배치,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광전 효과, 파동 효과, 아인슈타인이라니 그런 사람들, 슈레딩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설을 세워놓은 겁니다. 쭉 뒤로 넘어가셔서 양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파울리의 베타율. 한 양자 상태에는 전자만 하나만 들어간다. 이제 그걸 중간중간 요약된 게 있죠. 동일한 양자 상태, 에너지 준위에 두 개의 양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있고, 쭉 뒤로 넘어가시면은 빛의 파동성, 간섭, 반사, 굴절, 평광, 이것도 다음에 다 배울 겁니다. 하나씩.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걸 처음 접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이걸 어렵다 하면은 어떨까요? 내 모든 뇌세포들이 전부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 하면은 안 됩니다. 쉽다, 할 수 있다.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아인슈타인 광전 효과, 이런 것들도 다음에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페르미 디렉 에너지 분포 효과. 19페이지 보면은 페르미 디렉의 분포 함수가 있죠. 기저 상태, 절대 온도 0도씨 때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포를 이제 기저 상태를 한다. 절대 온도 0도씨 때, 0도 때.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 때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 그거를 페르미 준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 근데 그건 이제 그 상태하고, 그 밑에 보면은 절대 온도가 0도씨가 아니라 조금씩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페르미 준위는 전자의 점유 함률이 2분의 1일 때의 에너지 준위를 또 채워질 확률을 말하는, 채워질 확률이죠. 그때도 페르미 준위를 한다. 이제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다음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건 기저 상태. 이런 거 용어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예, 그런 게, 그렇구나. 그때 당시 페르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설을 세워놨구나.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은 분자의 구조가 있습니다. 분자. 아까 앞에 배웠죠? 분자, 원자, 핵, 전자, 여기 다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이온 결합. 예를 들면 NaCl, 이온 결합. 여러분 다 배우셨죠? NaCl. 여기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요. 합칠 때 이온 결합이라는 얘기죠. 공유결합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자가
불완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원자하고 합쳐서 같은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전자를. 그게 공유결합이고 금속, 철 같은 거 Fe라든지 뭐 Cu라든지 같이 금속처럼 결합하는 거 분자결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전류라는 건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은 단위 시간당의 전하의 변화량 I는 dt분의 dq라고 이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건데 이제 중간중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 전자의 속도 있죠. 일렉트릭 볼트 2분의 1 mv의 자승 이런 걸 다 배우셨을 거예요. 물리에서도 배웠고 다 배운 것들.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배우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은 고등학생들 특성화도 고등학교 들어가더라도 다 배우고 들어갑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오랫동안 학교에서 다른 것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모르지만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4페이지 자장 중의 전자 운동. 이거는 이제 발전기라든지 전동기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프레밍의 연손 법칙 전동기고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 대한 원리거든요. 뭐 힘은 EV, B 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표시하는 게 이제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자장 중에 자장. 양쪽에 자석이 있을 때 여기서 자속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가면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도체가 되느냐.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죠. 왼손 법칙, 전동기의 법칙이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되게 이제 표시를 해도 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어차피 다 다음에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한번 그런 개념 파악 정도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방출. 전자방출이 뭐냐면은 광전자가 금속에 부딪혔을 때 금속에서 전자 충돌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게 광전자예요. 광전 효과, 광전자 방출. 여기 보면은 HF라는 에너지를 가진 광전자가 금속의 자유전자와 충돌을 하여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유전자 다 배우셨겠지만은 이게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 핵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페르미의 파울리의 베타유리에서 전자가 배정이 되죠.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광전자 부딪히면은 이게 가장 이 구속력이 적은 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오는 게 광전 효과, 광전자 방출이라는 얘기죠. 광전자 방출, 광전 효과. 그 밑에 이제 뭐 아인슈타인의 뭐 광전자 방출 뭐 방정식 있고 그러는데 다음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고요. 27번 이람수 27페이지입니다. 금속 내부의 전자를 예보로 방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 하느냐? 최소한의 에너지를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걸 이일함수로 한다. 이일함수. 용어. 이걸 다 다음에 또 배울 겁니다. 용어를 지금 정도 해놓으면 아주 쉽다는 얘기죠. 28페이지. 니은들 이 수식 보면은 뭐 F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비스식이 커지면은 많이 방출된다. 세게 때리면 많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적게 때리면 한다. 이걸 우리 다 아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요. 열전자 29페이지죠. 열전자 방출이다. 여기는 금속을 가열하면은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게 열전자 방출이다. 이런 것들. 그 3번에 보면은 뭐 이람수보다 클 때 열전자 방출이 뭐 일어난다. 처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체 반에 들어가서 가르쳐 보면은 이제 전공자들은 그래도 이걸 이해가 되는데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면은 스스로 위축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한다, 쉽다 자꾸 생각하세요. 냉응극 방출.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냉응극 온도와 관계없어요. 온도하고 관계없이 충돌했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냉응극. 쇼트키 효과도 마찬가지죠. 쇼트키 효과도 마찬가지, 터널 효과도 마찬가지고 뒤에 이제 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은 2차 전자 방출. 여러분 금속에 한번 부딪혔는데 부딪힌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2차 전자 방출. 이겁니다. 서서히 때리면 관계없는데 세게 때릴 때 그게 충돌해서 나오는 것을 2차 전자 방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반도체를 배우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에서 돈을 많이 번 그룹이 있죠. S그룹이라고. 별이 3개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그분이 그 아버지 때에서 아주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는데 잘하셨더라고요. 이게 반도체. 반도체는 뭐냐면은 도체가 뭐죠? 도체. 전류를 잘 흐르는 거. 또 부도체. 절연체죠? 전류가 전혀 안 흐르는 것들. 그럼 반도체. 그러면 이거 중간이 될까요? 중간?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여건에 따라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입니다. 이게 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신앙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분자해서 원자로 가고 원자해 가고 전자로 갈 때 이런 관계들, 전자 이동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실제로 보면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뭐죠? 쿨롱이죠. 이런 게 수없이 옮겨서 흐르는 거예요. 마이너스 19승. 대단하죠? 반도체. 어떻게 해서 이걸 두 개 합쳐서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게 살 수 있게 됐을까? 실제로 보십시오만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진공관 나왔어요. 진공관. 우리 세대는 대학에서 진공관을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거의 졸업 무렵 되니까 TR 나왔어요. TR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IC도 조금 개념 파악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또 인공지능. 이렇게 변하죠.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반도체 때문에 이런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 여러분들은 좀 처음에 지금 학교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 개념만 정확히 해두시면은 TR, FET, OPM4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여러분 괴한, 증폭, 발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틀이 딱 잡혀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하시고 여기서 열심히 해두시면은 정말 공기업체 안에 들어가시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이런 틀들을 꼭 좀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구조. 반도체 에너지대에 있다. 반도체. 여기 보면은 34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죠. 충만대, 가전자대, 금지대, 전도대. 충만대, 전자가 자유전자가 꽉 차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외곽에 있는 것들을 이게 전부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 안에서 꽉 잡고 있는 것들은 구속전자죠. 자유전자. 바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자유전자. 가전자라는 얘기죠. 가전자. 나는 이렇게 해석해요. 가전자. 정말 가치가 있는 전자.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전자. 외부에서 약간의 힘. 다시 말하면 전자라든지 뭐 전압이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충격에 의해서 튀어나갈 수 있는 전자가 가전자. 이런 전자들이죠. 자유전자. 이것이 튀어나옴으로 해서 전체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동해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전도대. 전도. 튀어나가서 이럴 수 있다는 얘기고, 금지대. 금지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금지대라는 얘기죠. 금지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가전자대.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되는 것들. 충만대. 전자로 꽉 차 있는 것들.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35페이지. 거기에 충만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전된 상태예요. 그거는 전기 전도에 참여를 못 합니다. 안에서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충만되고, 가전자대는 최외곽의 전자를 가전자라고 해요. 최외곽 전자. 외부 충격에서 튀어나갈 수 있는 가전자대. 그리고 금지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도체를 얘기를 하죠. 부도체. 이게 가전자대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절연체. 움직이지 않는데 절대 금지됐다는 얘기죠. 이동이 금지됐다는 얘기죠. 도체 같은 경우는 도체는 이게 굉장히 잡습니다. 짧아요. 이게 절연체는 금지대가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을 에너지 갭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전도대는 자유전자. 전도대라고 한다. 전도대. 항상 나가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데를 전도대라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내가 간단간단 해도 다른 데서 배울 수 있는 막 몇 시간 배울 걸 딱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공급체 들어가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되게 그 내용이 이 내용을 다 배우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까 내가 중요하게 표시했던 거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배울 걸 미리 배우신다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진성반도체. 진짜란 얘기죠. 진짜. 실제로 진성반도체가 뭘까? 진성반도체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그 책에 보면은 36페이지입니까? 그 첫째 줄에 보면은, 둘째 줄에 보면은, 셋째 줄이가요? 순도가 99.999, 뭐 9가 몇 개입니까? 거의 100%라는 얘기죠. 거의 100%. 이거를 진성 반도체. 아니요, 순수한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반도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실리콘이나 갤륨.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는 뭐냐면은, 이 진성 반도체 플러스 다른 물질을 섞는다는 얘기예요. 섞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렇다. 여기 보면은 가로 박스에 돼 있죠. 도핑이 뭐냐? 섞는 거다. 합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은 화학 시간에 배웠었죠. 화학 시간에 뭐 1가, 2가 다 외우셨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그런 뭐 1쪽이라 하기도 하고 뭐 몇 쪽 뭐 7가 해가지고 외웠던 적이 있거든요. 모든 이제 보면은 1과,
2,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쓸까요? 1, 2, 3, 4, 5, 6, 7가, 7족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있죠. 7족 뭐 이렇게 7족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써서 했는데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실리콘 사가 원소들이에요. 사가 원소들. 사가 원소.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는 예를 들면은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에다가 합치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 사가 중심에 있는 사가 원소에다가 3가 원소를 섞는다든지 5가 원소를 섞는 겁니다. 5가 원소. 그럼 여기다 여기 보면 실리콘에다가 예를 들면 게르마늄이 똑같죠. 여기다가 여기는 3가 원소를 합치면 3가 원소가 삼가 원소가 잠깐요. 발가이 이래 되죠. 또 그 다음에 5가 원소 AS하고 이렇게 되죠. PB BB 그 다음에 B SB AS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발가이는 여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삼쪽, 삼가, 5가, 봉소, 알루미늄, L인가요?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거는 인, 납, 비소, 안티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섞어서 불순물 반도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는 P형 반도체. 이렇게 만들면은 N형 반도체죠. N형 반도체. 이렇게 됩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사가거든요. 사가인데 3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전자가 4개거든요. 전자가 4개. 외곽 전자가 4개예요. 여기는 외곽 전자가 3개란 얘기죠. 그러면 뭐가 많죠? 플러스가 많죠. 전공. 이걸 전공이라고 그래요. 전공이 하나 남다는 얘기죠. 전공. 여기는 사가가 4개고 전자가 5개란 얘기죠. 전자가 하나 남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전자가 남다는 얘기죠. 전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의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이래 된다. 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뭐 도너니 액셉터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너, 액셉터를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그 37페이지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오각형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가 오가 원소란 얘기죠. 오가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39페이지를 보면은 3가 원소, 실리콘 3가 원소를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38페이지를 보면은
과잉전자. 일본의 과잉전자죠. 도너. 그리고 P형 반도체에 보면은 2번에 보면 accept 돼 있고 4번에 보면은 끝에 온도가 증가하면 전도대 쪽으로 올라간다. 전도대 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지대 중앙보다 아래쪽에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은 40페이지를 보면은 이연물 반도체, 갈륨 비소, GAAS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많이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줄 보면 갈륨 비소는 실리콘보다 비교적 낮은 집적 수단을 갖고 있으나 전자 이동도가 5배 이상으로 빨라서 고주파 반도체 집적회로에 널리 쓰인다. 갈륨 비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같은 것도 자주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갈륨 비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41페이지 반도체 성질 있죠. 부의 온도계수. 이거는 부의 온도계수인데 부의 온도계수가 뭘까? 온도가 올라가는데 T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저항이 떨어지다는 얘기죠. 저항. 부. 대개 보면은 보통 일반 모든 물질들은 저항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부의 온도계수, 반도체는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불순물 포함 시 저항률이 감소한다. 홀효과, 강전효과, 열전효과 등이 뚜렷하다. 열전효과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LED도 만들고 다 만들죠. 뭐 홀효과 이런 것도 만들고 정류작용한다. 특히 이제 반도체 정류작용하죠. 정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이거든요. 모든 게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작돼요. 반도체. 이거는 지금 PN 접합이거든요. PN 접합. 근데 이제 PN 접합.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PN 접합. 그다음에 TR, FET, 뭐 사이리스트. 그걸 이용해서 증폭, 발진, 변조가 다 나가요. 이게 아주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중에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유결합. 이거 다음에 이제 뭐 할 기회가 없어져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보면은 그 페이지가 잠깐요. 39페이지.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예를 들면은 게르마늄이에요. 게르마늄인데 실리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외곽에가 전자가 4개예요. 사족이죠. 그래. 사가거든요. 사가인데 사가는 4개 가지고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8개가 있어야 돼요. 8개가.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런 물질 속에도 이런 굉장히 많죠. 그 옆에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거 여기도 있고 뭐 수없이 많죠. 그런데 이 4개 가지고는 불안전하니까 이걸 갖고 공유를 해요. 이게. 그래 8개 만든 거죠. 8개. 공유.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공유를 한다.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 물질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4개는 불안전하니까 여기 있는 걸 갖다 끌어서 4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8개 만든 거죠.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여기 그림에도 보면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39페이지에 보면은 A의 P형 반도체의 결정 구조. 이렇게 옆에 걸 끌어당겨서 같이 공유해서 공유. 그게 공유결합이다. 대강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부의 온도계수, 공유결합, 사가, 사족 원자, 사족인데 3가 불순물 첨가하기도 하고 5가를 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3가를 하면은 P형이에요, N형이에요. 3가 원소를 함유하면
3P. 3P. O. O가는 뭐죠? ON. ON. N이니까 전자. N형이니까 전자. P형이니까 전공. 여기는 이제 3P. ON.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다수 캐리어예요. 다수 캐리어. 다수 캐리어.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또 소수 캐리어는 소수. 캐리어는 마이너스 소수 캐리어예요. 여기는 다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는 플러스 전공이다. 이게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있다. 반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반도체 전기전도, 전기에 의한 드리프트 전류, 전기에 의한. 그런데 이제 아까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돈을 벌게 됐을까? 여기 보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이게 P형이라 합시다. P형 반도체인데 여기는 다수 캐리어가 뭐가 있죠? 다수 캐리어가 뭐라고? 3P 전공. 3P 전공. 전공이 거의 대다수 차지해요. 전공. 수없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내부에 다수 캐리어뿐만 아니라 소수 캐리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가 조금씩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소수 캐리어가 있어요. P형 반도체. 아까 진성 반도체에다가 3가의 발간, 아까 외우셔야 돼요. 가인. 이거를 섞어서 P형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P형 반도체가 전공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도체예요. 거기다가 N형 반도체. 마이너스. N은 전자거든요. 전자. 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N형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N형 반도체. 여기도 보면은 소수 캐리어가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거를 두 개 합쳐서 반도체 만든 겁니다. 반도체를.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예부에서 전압을 한번 걸어보죠. 전압을. 여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긴 쪽이. 플러스. 왜 대답들 안 해요, 되게 그냥. 관계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 같은 운명체예요. 여기서 같이 하고 뭐 체면 생각 없어요. 대답하고 같이 하고 공감하고 그래야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여기 긴 게 플러스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자석에서 같은 걷기는 어때요? 당겨요, 밀어요? 밀죠. 이건 어때요? 여기는 플러스 됐거든요. 플러스 됐죠. 이건 어때요? 밀어요, 당겨요? 밀죠. 여기 이제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호감이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여자놈이 있으면 잘 가죠. 이거 민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전공들은 어디로 갈까? 전부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그러죠? 이거 전공들은 전부 쭉 이렇게 옮기죠, 이렇게. 밀리죠. 한마디로. 나는 싫어하죠.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는 어때요? 여자끼리 좀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싫어해요, 좋아해요? 그것보다는 이성이 더 좋죠.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이 마이너스들은. 미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전공들은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당겨. 밀고 당겨. 여기는 전자들은 여기서 밀기도 하고, 여기서 당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모든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거든요.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학문이 들어오기 전부터서 그렇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런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흐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은 자유전자의 이동이 전류의 흐름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반대지, 이제 우리 개념하고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전류가 흐르는 것하고 전자 이동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른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거기라도 끄덕끄덕 해 주십시오. 그럼 만약에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어떨까요? 여기도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어요. PN 접합 다이오드를 두 개를 모았다는 얘기예요. 접합 두 개를 모았다는 얘기죠. P형, N형.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만 표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답시다. 이렇게 반대로 한번 걸어봤어요.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죠? 여기는 플러스 걸려요. 그럼 여기 있는 전공들은 전공들은 어떨까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왼쪽. 여기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들이 전부 예쁜 여자친구 있으니까 전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어때요? 예쁜 남자친구 있으니까 여자친구들이 전부 이리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배어버린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를까요? 전류가 안 흐르죠. 못 흐르죠. 이것보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핍층이다 그래요. 공핍. 아무것도 없는 층이다. 공핍하다. 공핍층이다 그래요. 공핍층.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여기를 전압을 높게 걸었을 때 굉장히 많이 흘러요. 반대로 여기 보면 이거에다가 전압을 높게 걸면은 더 이게 굉장히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하냐면은 이거는 순방향이라고 하고 이거는 역방향이라고 그래요. 역방향이다 그래요. 뭐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어차피 증폭 들어가면 다시 개념을 더 깊이 들어서 하거든요. 여기서는 보시고 그렇구나. 그런 거 있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방향, 역방향. 이 전압을 걸어준 것을 바이어스라고 그래요. 바이어스 전압. 순방향 바이어스.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그래요. 바이어스. 기본이 되는 전압을 걸어준다.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개념 파악되죠? 전류 흐르는 것은 이렇게 해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더 붙여가지고 하면은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전류가 흐르는 게 이렇게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서 흐르는 것을 뭘 하느냐? 이거는 드리프트 전개에 의한 방법이다. 전개에 의한 전류가 흐른다 그래요. 전개. 여기서 이제 용어가 이렇게밖에 여기서만 나옵니다만은 전개에 의한 전류, 전개에 의한 드리프트 전류, 전개란 것은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 책에 있죠? 41페이지. 이게 전류가 이제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법은 이렇게 전개를 가했을 때 흐르는 방법이 드리프트 전류, 드리프트 전개. 이게 나오거든요. 드리프트 전개에 의한 전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죠. 어차피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서서히 쉬어가서 쉬면서 하려합니다.